자, 7장 7절 정규 직교화 과정. 그라함 슈미스 올소노말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이 정규 직교화 과정은 뭘 하는 거냐면, 그 이전에 봤듯이 우리가 벡터 공간을 이해할 때 기저들, 다양한 기저를 봤지만 그 표준 기저들을 갖고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했었죠. 이완이트로 어떤 좌표 표현이라든지 그것들을 더하고 곱하고 할 때들 굉장히 편리했었죠. 근데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 기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저들이 다 그와 같이 좋은 성질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저를 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켜서 표준 기저가 갖고 있는 좋은 성질, 즉 서로 직교이며 단위 벡터들 크기가 1인, 그런 그 직교이면서 단위가 1인, 정규 직교라 그러는데, 그런 정규 직교 기저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어떤 Rn 안의 벡터들의 집합 S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이 S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들이 모두 직교하면, 그럼 우리는 S를 직교 집합이라 그래요. 즉 XI하고 XJ의 내적이, 인너 프로덕트가 다 0이면, IJ가 다를 경우에는, 서로 다른 벡터들의 내적이 다 0이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직교 집합이라 그래요. 그 중에 그 직교 집합에 있는 벡터들의 크기를 다 1로 만들어서 또는 1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직교 집합을 보태서 정규 직교 집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also 곤할 셋이라 그러고, 여기는 also 노말 셋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정규 직교 집합. 따라서 정규 직교 집합은 이 S 안에 있는 두 벡터를 내적을 계산할 때 IJ가 다르면 다 내적이 0이고, IJ가 같으면 자기 자신의 크기가 이게 XI의 제곱이 1이라는 소리니까 결국 XI의 크기가 1인, 즉 크기가 1인 그런 직교 벡터들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규 직교 집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E1, E2, E3로 이루어진 이런 그 R3의 표준 기저는 정규 직교 집합의 예예요. 또 R3에서 이것들은 서로 내적을 구해보면 서로 다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직교 집합이에요. 그렇죠? 0 곱하기 3, 0, 더하기 1 곱하기 0, 0, 0 곱하기 4, 0, 이퀄 0이 되죠. 하는 식으로. 그렇지만 X2의 크기는, X1의 크기는 1이지만 X2의 크기하고 X3의 크기는 0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는 뭐가 되니? X3의 크기는 5는 아니네. 아, 맞다. 둘 다 5다. 4, 이게 스퀘어 루트 5고 4의 제곱 16 더하기 9, 25의 스퀘어 루트니까 다 5로 1은 아니죠. 따라서 정규 직교 집합은 아닙니다. 그러나 R3에 있는 요 세 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서로 다 직교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크기가 다 1인 그런 벡터들이니까, 크기가 모두 1인 직교 집합들이니까 정규 직교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런 벡터들이 갖는 성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현준군, Rn의 0 아닌 벡터들의 집합이 다음과 같이 S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 S가 직교 집합이면 직교 집합은 다, 직교 집합 안에 있는 벡터들은 다 1차 독립이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1차 독립인 걸 증명하려면 일단 그 벡터들의 1차 결합을 만들어서 이퀄 0벡터를 놓고 보여야 될 건 뭐지요? 그 1차 결합을 준 스칼라들의 그 개수들이 다 0인 걸 보여주면 되죠. 그렇죠? 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택했냐면, 주어진 벡터에다가 처음에 x1, 다음에 x2 하는 식으로 각각의 xi들을 곱했어요. 내적을 곱했어요. 이게 하나의 벡터, 이게 하나의 벡터니까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구했죠. 내적을 구하니까 풀었을 수 있고, 내적의 성질에서 풀었을 수 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규 직교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또는 아니면 직교 집합이었기만 해도 마찬가지죠. 직교 집합이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건 다 0이 되고, 이게 같은 거 하나만 남겠죠. 0 아닌 게. 그게 II인 것만 남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ij가 다른 건 다 0이고 남는 거는 i번째 항인 ci 곱하기 xi의 xi 내적만 남게 되겠어요. 그럼 그거는 ci에다 xi 내적의 제곱이 될 건데 요게 0이 아니니까 근데 곱한 건 0이 돼야 되니까 ci가 0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게 i가 1일 때도 c1이 0이고 i가 2 여기다 x2를 곱해주면 c2가 0 x3를 곱해주면 c3가 0 그래서 마지막으로 xn을 곱해주면 cn도 0이 돼서 모든 개수가 다 0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개라 그랬으니까 k번째까지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s는 1차 결합이 0일 때 개수가 다 트리비얼한 솔루션밖에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현준 군 뭐가 돼요? 이현준 군 지금 우리가 보이고자 했던 것은 1차 독립인 걸 보이려고 했었죠? 그래요. 좋았어요. 다음에 RNA 기저 S가 직교집합이면 그 기저가 직교집합이면 그걸 직교기저라고 하고 정규 직교집합이 기저이면 그걸 정규 직교기저라 그래서 올소노말 베이시스 ONB라고 줄여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제 1에서 본 1, 3에 있는 집합은 R3의 정규 직교 기저이고 R2에 있는 집합은 R3에서의 직교 기저입니다. 이건 직교이긴 하고 정규는 아니니까 직교 기저고 이건 정규 직교 집합이면서 기저이니까 정규 직교 기저가 되겠습니다. 아까 봤죠? 스탠다드 표준 기저가 그랬고 정규화한 기저가 그랬습니다. 그 기저 벡터들의 집합이 그랬습니다. 자, 정리 7.7.2는 이건 스타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진 않을 건데 우리는 다 검토하고 가도록 하겠어요. 집합 S가 RN의 직교 기저이고 RN의 임의의 벡터 X가 다음과 같이 그 직교들의 1차 결합, 직교 기저의 1차 결합을 이렇게 표시된다고 한다면 CI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이렇게 특별하게 표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수를 구하기가 쉽다는 소리죠. 우리가 직교 기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직교 기저들을 이용해서 어떤 벡터가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그 개수를 따로 특별히 연립방정식 풀고 해서 좌표 변환하듯이 다 모든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구해서 개수를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특히 이 벡터가 이게 직교 기저가 정규 직교 기저이면 CI는 바로 그냥 이 분수가 1이 되게 이렇게 구해질 수가 더 단순한 폼이 되죠. 분모가 1이 되는 그런 특수한 모양이 돼서 바로 CI는 그냥 X에다 XI 곱하면 바로 구해지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증명은 간단한 방법으로 얻어져요. 위에서 했듯이 X가 주어지면 그 X에다 각각의 XI를 곱해줘봐요. 곱해주면 1차 결합인 이 벡터 있죠? XI 여기 있죠?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럼 CI는 뭐예요? 이 나머지, 이게 서로 다른 것들은 다 0이 되고, 중간 거 요거 하나만 0이 아닐 땐 다 0이 되고, 0이 아닌 거는 요 I하고 J가 같을 때만이니까 실제로는 여기 하나만 0이 아닌 게 남죠? 그렇죠? CI의 XI의 제곱 요거 하나만 남잖아요. XI만. 이렇게. 자, 어쨌든 CI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 XI 빠졌네. 바꾼. 여기 XI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X가 정규 직교 기저면 위에서 XI가 노름이 1이니까 그러니까 뭐 바로 요게 1인 경우니까 정규 직교 기저인 경우에는 요 위만 남는다는 게 바로 나오게 되겠죠. 요게 I입니다. 자, 그 다음 예제 3번도 위에 관련된 얘기로 이게 R3의 정규 직교 기저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요것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해라 그러면 Y를 summation CI, YI라고 해놓고 CI를 각각, 이게 정규 직교 기저니까
y하고 yi의 내적들로 구해놓으면 C1 구할 수 있고 C2 구할 수 있고 C2 구하고 C3 구해서 바로 y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죠. 그때 준 성질이 이게 단순히 그냥 기저가 아니라 이게 정규 직교 기저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정규 직교 기저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제 이 장의 사실 골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완전히 이것만 숙지하면은 교육 목표에는 달성해요.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보태서 설명해 줄 내용들이 있으니까 추가로 설명해 줄게요. 정규 직교 기저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 직교 집합의 성질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S가 직교 집합이고 W는 그 S로 생성된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면 그 Rn 안에는 임의의 벡터 Y는 Y에 대해서 임의의 벡터 Y에 대해서 이 Y를 Y1을 Y의 이 W로의 프로젝션, 이게 바로 이거가 되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프로젝션 이렇게 구한다는 거. 왜냐하면 X1에 수직이어야 되고 X2에 X3에 각각 사실 이걸 빼줘야 직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따 요 내용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어쨌든 이 W란 공간, W란 이런 그 서브스페이스가 있으면 이 Y라는 벡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Y는 이 W라는 공간 안에 있는 이 프로젝션과 이거의 답, 즉 Y1과 Y2의 합으로 이 Y가 표시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적혀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프로젝션의 모양이 바로 요렇다는 것이 바로 요 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보여준 식에서. 이 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지나가도록 합시다. Y2는 그 Y에서 프로젝션을 빼주면, 쉽게 하면 그림을 보면 이렇죠. Y가 있는데 프로젝션이 이거잖아요. 요 프로젝션을 빼주면 Y2가 남잖아. 그럼 Y1과 Y2 더하면 원래의 Y가 되고,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은 앞에서 프로젝션 배울 때 벌써 세 번 봤죠? 그렇죠? 즉 앞에 배운 프로젝션이 바로 정규 직교와 기저를 배우는 또는 구하는 그런 결정적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프로젝션에 대해 강조해 왔던 거예요. 자, 각각의 자,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준 이 내용입니다. 즉 Y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게 W가 그 XI들로 이루어진 부분 공간이라 그러면 Y에서 이 Y의 W로의 프로젝션이 바로 요거거든요. Y에서 YN을 빼면 Y2가 된다 이거죠. Y2에 요거 화살표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것이 바로 Y가 되겠죠. 자, 하나를 더 얘기해 볼까? 자, 참고로 S'을 Rn의 정규 직교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규 직교 기조가 되려면 N하고 M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규 직교 집합이라고 한다면 XI들의 크기는 다 1이죠. 그렇다면 Y의 WK로의 XI, X1, X2, XK, K개, 요 안에 있는 요 K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부분 공간으로의 정사형은 바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아까 내가 증명을 보여준 그 7.7.1의 정리의 코로롤이에요. 따름 정리예요. 자, 프로젝션 요렇다는 거. 자, 이걸 일단 알아두고 다음 몇 가지 배워볼까? X1과 X2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정규 직교 집합이라 그러면 요 S 요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 S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을 W라고 할 때 요 벡터가 Y 위로의 정사형 요것을 한번 구해보고 또 Y에 관한 Y의 직교 성분 요것을 한번 구해봅시다. 요 직교 성분에 대한 얘기는 전에 얘기했지만 요것을 우리가 직교 성분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Y의 W에 대한 요거 직교 성분이죠. 요것들 즉 Y1과 Y2를 각각 구하라는 소리예요. 요거를 Y2라고 여기다 보태줍시다. 여기다 바꿔 이걸 구하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 바로 요 코로롤이가 있으니까 먼저 프로젝션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빼주면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프로젝션을 구해요.
구할 수 있죠. 바로 식이 있으니까. 프로젝션을 구해서 그걸 빼주면 그게 바로 y2가 되죠. 여기서 y2라고 합시다. 요게 y1이고 이렇게 y1과 y2가 2에서 y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합시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n차원 공간의 얘기로 이걸 확장해 주려고 그럽니다. 자, 집합 S로부터 요런 집합 S가 이제 몇 개냐면 x1, x2, xn까지 n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그런 Rn 안의 임의의 기저예요. n차원 공간이고 기저의 개수가 n개죠. 그렇죠? 실제로 기저의 카디널리티가 이 공간의 차원이에요. 어쨌든 Rn은 E1, E2, EN이 기저가 되고 그것이 즉 기저가 되면 기저의 카디널리티가 n이니까 Rn은 n차원 공간이라는 소리죠. 자, 어쨌든 Rn의 기저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할 때 이 S로부터 얻어지는 정규 직교 기저가 존재한다. 이것을 아주 건설적으로 증명을 해 주겠습니다.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 주려고 해요. 이 과정이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자, Rn 안의 기저 S로부터 우리는 직교 집합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S는 기저이긴 하지만 아직 직교는 아니죠. 좋은 성질을 아직 안 가지고 있죠. 그걸 갖고 어떻게 직교 기저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 직교 기저를 T라고 합시다. S가 있었어요. S로부터 직교 집합인 T를 구하는 거예요. 이 T를 구한 다음에 그 직교 기저로부터 G를 구하는 거예요. 요 T를 전부 크기를 yi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요 크기는 뭐가 돼요? 다 1이 되죠. 그러니까 GK들은 크기가 전부 1이면서 서로 직교죠. 방향은 똑같으니까 직교인 게 크기만 조정한 것이 직교성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G는 뭐예요? 바로 정규 직교 기저가 되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는 S로부터 T를 구하는 거예요. 서로 수직인 직교 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크기만 1로 만들어주면 그 집합 G가 바로 정규 직교 기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주어진 Xi들로부터 Yi를 구하는 방법만 하면 그 다음은 쉬운 정규화만 남는 거죠. 크기만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어진 Xi들로부터 Yi, 이것은 어떻게 구하는가? 자,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먼저 단계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내가 나눠서 썼어요. 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X1을 그냥 Y1이라고 놔요. 그거는 원래 첫 번째 기준 벡터는 아까 저 그림에서 봤지만 첫 번째 그냥 기준을 이거를 Y1을 그냥 X1으로 놓은 거죠. 그냥. 그럼 이게 1차 독립이 아니니까 1차 종속이 아니니까 Y2는 이렇게 위에 이게 1차 결합이 아니죠. 상수배가 아니니까 이 위에 있겠죠. X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직교 성분이죠. 이거죠, 이거. 그걸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요? 요거 프로젝션을 구해야 되죠. 그렇죠? 요걸 여기서 빼주면 요게 남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놓을 거예요? 요걸 X2고 요거를 Y2라고 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Y1과 Y2는 수직이 되죠. 그렇죠? 같은 식으로 그러면 X1, X2가 한 평면을 이룬다 그럽시다. 그걸 쉽게 그냥 이거라고 합시다. X1, X2가 만드는 하나의 평면이라고 합시다. X3는 여기 없죠. Y1, Y2가 만드는 평면이 이거예요. 수직인 두 개의 축으로 XY 평면같이. 이게 X3예요. X3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X1과도 수직이고 Y1과도 직교이고 Y2하고도 직교인 요 벡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하려면 뭘 구하면 돼요? 요 프로젝션을 구해서 요걸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 프로젝션은 X3가 Y1축과 수직이 안 되는 그 부분을 빼주고 X3가 Y2축, 요 바닥에 있는 Y2축과 직교가 안 되는 그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 단계. 단계 2가 바로 Y1에 생성되는 부분관을 W1이라고 하고 Y2를 X2에서
X2에서 요 XW1으로의 프로젝션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Y2는 당연히 Y2는 Y1과 수직이잖아. 그렇죠? 자, 빼준 거예요. 프로젝션만큼 빼준 거예요. 즉 직교 성분만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쓰면은 프로젝션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처음 1장부터 지금 3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Y2 구할 수 있죠? 차가운 양. Y1도 X1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구한 거고, Y2는 프로젝션만큼 빼주면 우리 2개의 1차 독립인, 그리고 직교인 벡터가 구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평면으로 내려온 거예요. 나머지는 이 평면에 없는 이 위에 이렇게 비스듬한 게 하나가 이제 X3가 있는 것이죠. 이 X3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X1축과 수직이게끔 아닌 부분을 빼줘서 수직 성분만 남겨놓고, 이 Y2하고 수직이 되게끔 수직 아닌 프로젝션만큼만 빼줘서 이게 수직이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Y2와도 수직이고 Y1과도 수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을 쓰면 이렇습니다. Y1과 단계 3은 Y1과 Y2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을 W2라고 하고, 즉 W2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요거는 W1이었죠. 그런 의미에서는. 자, 요 W2에 Y3는 X3에서 X3의 요 W로의 요 프로젝션, 요 부분, 요거를 빼주면 남는 게 요거죠. 그쵸? 그거를 우리가 Y3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의 의미는 뭐냐? X3의 W2로의 프로젝션은 뭐냐?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X3의 W1으로의 프로젝션 더하기 X3의 Y2로의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 W2는, 왜냐하면 W2는 Y1과 Y2에 의해서 스팬되는 거거든요. 서로 직교거든요. 크로징 텀이 없이.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3가 Y1과 직교가 안 되게 하는 부분은 빼주고, X3가 Y2하고 직교가 안 되는 부분은 빼주면 직교인 부분만 남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박군. 이미 지난 시간에 이걸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한 번 더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같은 식으로, 자, 네 번째 Y4는 X4에서 프로젝션 오브 W3 X4의 W3로의 프로젝션을 빼주면 되는 거고, Y5는 X5를 X5의 W4로의 프로젝션을 빼주고, 즉 4개를 빼주고, 그리고 YK는 XK에서 XK의 WK-1의 프로젝션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션은 뭐냐면 결국은 XK의 Y1의 스팬으로, 또 Y2의 스팬으로, 또 YK-1의 스팬으로의 프로젝션들을 합한 것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션들은 각각 뭐냐면, 여러분들 이 하나씩 구하는 거는 이미 배웠었죠? 이런 거, 이렇게 프로젝션 할 때 이것이 T의 X1이다. 이 T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은 1장부터 여러 번 배웠죠? 한 권. 그렇죠? 요거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Y1축과 수직이게 만들고, Y2축과 수직이게 만들고, YK-1축과 수직이게 만들면 YK는 Y1과도 수직이고, Y2하고도 수직이고, YK는 Y1과도 수직이고, Y2하고도 수직이고, YK-1까지 수직이니까 다 수직인 게 되는 것이죠. 그 K를 N번째까지 계속하면 우리가 얻는 T는 바로 서로 모두 직교인 집합이 되고, 직교인 1차 독립인 집합이 되고, 그리고 N차원 공간에 N개의 직교 기저인, 직교인 1차 독립인 벡터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T는 서로 수직인 직교 집합이면서 사실은 직교 기저가 돼요. 그것을 크기만 다 노멀라이즈 시키면 집합 G는 크기가 모두 1인 직교 집합인 기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정규 직교 기저가 됩니다. 이게 그라함 슈미츠가 찾아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1차 독립인 벡터들만 준다면 그것으로부터 단순히 정규 직교일 뿐만 아니라 정규 직교인 N개의 1차 독립인 그런 집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언제나. 어떻게? 이렇게. 자,
최지민 군. 한 번 더 좀. 자, 이해되죠? 자, 이건 이제 실제로 눈으로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 실제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가면서 해봅시다. 예제 5를 보면, 11, 12라는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이것을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와 가정을 통하여 정규 직교 기저. 요거 G다. 정규 직교 기저 G를 구하시오. 먼저 T를 구하고, 그 다음 G를 구하면 돼요. 자, Y1은 자기 자신이고, Y2는 X2에서 프로젝션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X2에서 프로젝션을 빼줬죠. X2의 Y1의 스팬으로, 즉 W1으로의 프로젝션을 빼줬죠. 그러니까 요거 남았죠. 요것을 그러면 우리가 Y1도 가지고 있고 Y2를 가지고 있어요. Y1을 정규화 시킬 수 있죠. 요 크기가 뭔가 스퀘어 루트 오브 2죠. 스퀘어 루트 오브 2로 나눠줬죠. 각각. 그러면 이건 크기가 1인 벡터가 됐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크기가 1인 벡터가 됐죠. 요것은 이미 직교였으니까 그 직교의 상수배만 해준 셈이기 때문에 방향엔 전혀 변화가 없었으니까 서로 직교인 상태는 유지되고 크기만 1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정규 직교 기저가 된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다 따따따 해서 t equal 여기 씁시다. y1, y2라고 이렇게 써주고 g equal G1, G2라고 이렇게 써줍시다. 더 분명하게. 첫 번째이니까. 자, 실제로 이 애플렛을 직접 만들어 봤는데,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 과정을.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벡터를 주냐면, 이렇게 하나의 벡터를 이렇게 주고, 이런 벡터를 주고, 이런 두 개의 벡터를 예를 들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요 벡터와 요 벡터이면서 크기가 1인 두 개의 정규 직교 벡터를 주는 그런 애플렛이에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벡터하고 이런 벡터를 두 개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로부터 크기가 1인 이런 벡터와 크기가 1인 이런 벡터로 정규 직교 벡터 두 개를 만들어줘서 그 좌표 표시를 이렇게 x1, y1을 주면 이거 직교까지만 구했다. y1, x1, y1을 주면 x1, x2를 주면 y1, y2를 구해주는 그런 애플렛입니다.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또 뭔가 이번엔 3개. X1, X2, X3 3개를 주고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 과정을 이용해서 S로부터의 정규 직교화 기저 G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직교화 과정을 이용하여 Y1, Y2, Y3를 계산하면 Y1, Y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프로젝션 빼주고 계산이니까 Y3는 X3에서 X3의 W2로의 프로젝션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구하고 요걸 구해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빼줘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요걸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울 거다. 그치? 바꾼? 두 개를 프로젝션을 구해서 빼줘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Y1, Y2, Y3를 구할 수가 있죠. Y1, Y2, Y3를 그 다음엔 정규화만 시키면 되죠. 크기를 자기 크기로만 나눠주면 그러면 G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죠. 자, 김혜림 양, 내가 3개의 벡터를 주고 이 3개의 1차 독립인 벡터를 주고 그것으로부터 정규 직교화 기저, 정규 직교화 집합 G를 구해라. 그럼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해요? 무슨 과정을 통해서?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 과정을 구하는 것 통해서죠.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 과정은 스텝이 4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이성일군? 어떻게 되지? 같다고 놓고. 다음엔 Y2를 구해야 되죠? Y2는 어떻게 구해요? Y2는 X2에서 X2의 W1으로의 프로젝션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 Y3는 어떻게 구해요? X3에서 X3의 W2로의 프로젝션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T를 구할 수 있죠. 직교 집합을. 그 다음에 남는 건 T에 있는 벡터들을 정규화시켜서 G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S로부터 T를 구하고 그 다음 G를 구하면 되는 거죠. T를 구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죠? 무조건 프로젝션만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게 1이면 하나 빼주고 2면 2개 빼주는 거고 3이면 3개 빼주는 거 하는 거죠. 3번. 각각의 축에다 직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요. 이렇게 X1, X2가 있을 때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를 이용해서 S를 기저로 갖는 안에 정규 직교 기저 T 집합 G를 구하자.
그러면 y1, y2를 구한 다음에 그거부터 g1, g2를 구하면 되겠죠.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젝션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 빼죠. 자, RN의 다음 정리가 이제 자, 그람시미치 전기 직교합법은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는 이제 이 다음부터 모든 것은 다 이거에 근거해서 이론이 전개돼요. 왜냐하면 복잡한 행렬 가지고 계산하기는 귀찮잖아. 그 정규 직교하라는 게 뭐야, 결국은? 추기동한 거죠? 이게 변형시킨 거지. 어떤 형태로? 단순화시킨 거 아니야. 크로징 텀을 없앤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게 대각선 행렬이나 마찬가지야. 행렬에 주대각선은 있고 크로징 텀들이 있는 이쪽 것들이 없어진 상태야. 주대각선 행렬은 대각선 행렬은 다루기가 쉽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이용해서는 주어진 임의의 행렬을 대각선 행렬로 바꿔놓고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제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건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설명할게요. 자, 마지막 정리인데 RN의 0 아닌 모든 부분 공간은 정규 직교 기저를 갖는다. 실제로 RN의 모든 부분 공간은 그러니까 0 부분 공간은 원소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니까 처음에 0 아닌 벡터가 없으니까 그걸 갖고서 정규 직교화 시킬 게 없지. 그건 기저가 엠프티셋이니까. 근데 그 외에는 RN에는 언제나 기저가 존재하죠. RN에는 기저가 존재하고 스탠다드 기저도 존재하고 그거 아닌 다른 기저들도 많이 존재하지. 1차 독립인 N개만 있으면 다 기저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 RN의 어떤 부분 공간이건 간에 부분 공간 하나 주면은 거기에는 1차 독립인 벡터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그것이 기저가 되고 그만큼 그 기저를 가지고 그람시미치 정규 직교합법을 따라서 직교 기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정규화시켜서 정규 직교 기저를 만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규 직교 기저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주건 간에 우리는 정규 직교 기저를 갖고 시작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렇게 X축, Y축, G축이라는 정규 직교 기저 축, 즉 좌표축만 공부해온 이유예요. 실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벡터 공간의 모양은 저렇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벡터 공간의 모양이 저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고 좌표축 모양으로 바꿔놓고선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황군 이해돼요? 어쨌든 정규 직교 기저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저를 주기만 하면. 자, 연습 문제는 직교 집합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 또 정규 직교 집합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 각각 내적 구해보고 크기 생각해보면 되고, 또 뭐 정규 집합이 되도록 상수를 구하라는 거, 두 개 각각 내적이 1이 되게 만들고, 또 내 크기가 1이 되게 만들고, 내적이 0이 되게 하는 A, B를 구하라는 소리고, 정규 직교 집합을 구하라. 그럼 이거 가지고 그람시미치 정규 직교화 과정을 거쳐서 구하면 될 거고, 이게 직교 기저인지 확인하고, 그것들을 1차 결합으로 표시해라. 요건 앞에 정리가 있었죠? 그 정리, 코로로리, 다른 정리. 또 주의로, 준 그 내용대로 그대로 스칼라들만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정규 직교 집합이 있으면 그 생성하는 부분 공간에 대해서, 직교 성분들을 구하고, Y1, Y2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결국은. 즉, 직교 벡터, 직교하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1차 독립임을 보이고 그 다음 정규 직교하라. 먼저 1차 독립이어야지 정규 직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합이 1차 독립이 아닌 집합이라 그러면 그람시미 정규 직교합법의 처음에 가정이 틀리니까 정규 직교화 기저를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이 일단 1차 독립이어야지 그것으로부터 정규 직교화된 벡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1차 종속인 벡터들을 가지고 그람시미츠 직교화 과정을 적용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중간에 하나는 종속인 게 나오니까 1차 결합이 0이 되는 게 나와서 중간쯤에 가면 0벡터가 하나가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간단한 거 뭐 3개 가지고 한번 1차 독립이 아닌 거 하나 끼워, 2개 1차 독립인 거 하고 1차 독립인 거 하나, 종속인 거 하나 끼워 가지고서는 과정을 한번 전개해 보면 확인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이론을 추측해서 서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정규 직교화 과정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